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DB 쿠퍼는 1971년 11월 24일 보잉 727 항공기를 납치한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납치 사건은 오리곤주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시애틀 사이에서 발생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미해결 범죄 중 하나입니다. 납치 과정에서 쿠퍼는 몸값으로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요구했는데 이 낙하산을 이용해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쿠퍼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쿠퍼가 성공적으로 항공기에서 뛰어내려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원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수많은 이론과 추측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쿠퍼가 경험 많은 낙하산 조종사 또는 전직 군인이었을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그가 항공산업에 대한 내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 생각에 제가 본 것 중 가장 무섭습니다. 멕시코 도시 살티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있는 기독교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2016년 언젠가 촬영된 이 영상에서 우리는 건물과 조각상을 촬영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예수 동상이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징조라고 말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비디오 장면이 편집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눈을 뜬 지 몇 초 후에 그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 순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름 끼치지만 예수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무섭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의 예고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디오 영상이 편집되었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남 914 편이야기는 수년 동안 떠돌고 있는 인기 있는 도시 전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1955년에 상업용 비행기가 사라졌다가 37년 후인 1992년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여전히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는 57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뉴욕시를 떠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륙 직후 비행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비행기나 승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그 비행기가 갑자기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 나타났는데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타고 있었습니다. 헤스달렌이라고 불리는 설명할 수 없는 빛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비디오에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결국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헤스달렌 빛은 수십 년 동안 노르웨이에서 발생해왔으며 1980년대에는 일주일에 20번씩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UF 학자들은 이 12km 길이의 조명이 외국에서 유래했다고 믿습니다. 다소 지루하고 복잡한 설명은 빛을 생성하는 일종의 플라즈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번개로 인해 발생하거나 전기장 또는 가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수수께끼는 아직 100% 풀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년 누가 또는 무엇이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만들어낸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코끼리 발은 절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체르노빌 핵 재앙 동안 형성된 매우 위험한 고방사성 물질 덩어리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접근하더라도 치사량의 방사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방사성 물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코륨 덩어리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때 형성된 핵연료와 원자로 물질의 방사능이 용용된 혼합물입니다. 이 덩어리는 코끼리의 발을 닮았다고 전해지는 독특한 모양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은색의 유리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조밀합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폭발하여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었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호륨은 원자로를 통해 흘러 결국 원자로 건물의 지하에서 응고되었습니다. 특정 추정치에 따르면 이 근처의 방사능 수준이 너무 높아서 누군가가 몇 분만 근처에 있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머리에 텔레비전을 쓴 한 남자가 누군가의 현관문에 낡은 텔레비전을 두고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교회에서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남자가 왜 머리에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매우 이상하죠. 그러나 이야기는 더욱 이상합니다.
그는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의 현관에 60대 이상의 텔레비전을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한 대의 텔레비전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안 카메라 중 하나에서 우리는 심지어 그 남자가 손을 흔드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래된 텔레비전을 남겨두는 묘점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남자가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꽤 소름 끼치죠. 이 사람이 누구이며 왜 사람들에게 오래된 텔레비전을 남겼는지는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결국 모든 텔레비전을 압수했고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를 찾기 위해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에누나키 지갑이라는 용어는 수메르 신화에서 고대 예술품과 판화에 자주 묘사되는 신비한 핸드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누나키 지갑의 기원과 의미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수년에 걸쳐 다양한 이론과 추측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핸드백이 부, 힘 또는 비옥함의 상징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이거나 신비한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수메르 신화와 문화에서 아누나키는 세계와 인류의 창조에 책임이 있는 신들의 무리라고 믿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아누나키 지갑은 인간 문제에 있어서 아누나키의 힘과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이 핸드백은 종종 신들과 다른 중요한 인물들과 함께 수메르 예술에서 묘사됩니다. 이 중요한 인물들은 종종 아누나키 지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의 중요성을 암시하죠. 이러한 묘사들을 넘어서 핸드백의 진정한 기원과 목적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2501편은 1950년 6월 23일 뉴욕에서 시애틀로 가는 비행 중 사라진 상업용 항공편입니다. 이 항공기는 58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고 미시간 호수 항공에서 사라졌습니다. 실종 사건의 가장 눈에 띄는 측면 중 하나는 항공기가 사라졌을 때 항공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늘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에 미시간 호수의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기 때문에 수색팀이 잔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종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역에서 심한 뇌우가 발생한 같은 날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수십 년 만에 이 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폭풍 중 하나였으며 항공기 실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유타주 산후안 카운티에서 녹화된 동영상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사막의 협곡 어딘가에 서 있는 신비한 기둥이 발견되었죠. 이것은 헬리콥터에 탑승한 생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세고 있을 때 갑자기 금속 기둥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조사 결과 2016년 3m 높이의 금속 기둥이 설치되었으나 4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사막에 그 물건을 세운 사람의 정체는 여전히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거대 돌기둥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도 수수께끼죠. 어떤 사람들은 거대 돌기둥이 UFO 및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거대 돌기둥은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탄 지 며칠 만에 사이트에서 제거됐으며 불행히도 왜 거대 돌기둥이 수년 동안 사막에 서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가장 매혹적인 유물 중 하나는 철로 만든 검입니다. 이 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최근 연구에서 검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철이 외계에서 유래하여 외계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1925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에 의해 피라오의 미라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이 되어서야 연구자들은 검의 금속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검 속의 철은 외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4000년 전 지구를 강타한 운석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이 검은 운석철로 만들어진 고대 무기의 몇 안 되는 알려진 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검의 외계인 기원에 대한 발견은 고대 이집트를 통치한 투탕카멘 왕의 통치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무용전염병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1518년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입니다. 트라우트로페아라는 여성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일주일도 안 돼 34명의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춤을 추었고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탈진으로 죽었습니다. 한때 하루에 15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뜨거운 피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식중독이나 당신을 무아지경에 빠뜨릴 수 있는 식물 같은 곰팡이 클라비셉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이 춤의 재앙이 어떻게 그렇게 생겨났는지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꽃놀이는 종종 어두운 하늘이 숨막히는 빛과 색으로 밝혀지는 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불꽃놀이를 본 적 있나요? 전통적으로 불꽃놀이는 밤에 발사되며 어둠과 대비되는 밝은 폭발의 대비가 불꽃놀이의 마법과 매력을 더해 새해 전야, 공휴일 및 특별 행사와 같은 야간 축하 행사에 인기 있는 것입니다. 낮이나 조명이 밝은 환경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그 영향이 크게 줄어듭니다. 색상의 광채가 덜 뚜렷하고 밤하늘을 배경으로 복잡한 패턴과 모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광은 불꽃놀이의 화려함을 압도하여 관중에게 덜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는 종교의식과 중요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행사를 기념하고 기쁨을 표현하며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불꽃놀이로 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가 몇 년 동안 인터넷을 떠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의 이상한 점은 이 물체들이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세비지 미스터라는 남자가 공항을 향해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세바시안 바라자스가 업로드한 다음 비디오에서는 다른 비행기가 공중에 떠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한 시간이 아니죠. 이제 이 비디오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에 사람들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하늘 한가운데에 새가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일은 비행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함이 발생하는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신비한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야간 근무를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선다면 이 비디오는 당신을 저지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당신이 이 비디오가 촬영된 러시아 어딘가에 산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비롭고 무서운 괴물이 첫 번째 남자의 등으로 순간이동을 하고 그를 땅을 가로질러 끌고 갑니다. 남자의 동료는 이것을 목격하고 처음에는 안으로 다시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가 밖을 보기 위해 돌아왔을 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비디오의 끔찍한 측면은 두 남자가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댓글의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웬디고라고 말합니다. 웬디고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을 소유할 수 있는 사악한 영혼 또는 생명체로 묘사됩니다. 민간 전승에 따르면 웬디고는 인간, 특히 황무지로 너무 멀리 보험하는 사람들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 속의 남자들은 웬디고를 만났나요? 아니면 매우 숙련된 배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리고 967편은 1979년 1월 3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던 중 실종된 상업용 항공기입니다. 보잉 707 항공기에는 승무원 12명과 승객 153명이 타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일본인 관광객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에서 사라졌습니다. 실종 사건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사건 발생 후 거의 1년 후에 일본 해안에서 소량의 항공기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좌석 쿠션과 금속 조각을 포함한 잔해는 항공기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에서 8,000km 이상 떨어진 가나가와 현의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후 상당한 거리를 비행했음을 시사합니다.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상당한 양의 귀중한 예술품도 실려 있었습니다. 브라질 예술가 마베 마나부의 여러 그림을 포함한 그 미술품들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시회를 위해 일본으로 운송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귀중한 예술품과 함께 기내는 실종 원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2개의 비행 기록 장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 기록 장치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그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묘사되어 있죠. 그러나 이 그림을 믿는다면 세상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어딘가의 강에서 물 위를 걷고 있는 한 남자를 보는 영상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물 위를 걷고 있다고 믿지만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강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강이 얕은 곳도 있어서 모래톱 위를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강의 이 부분에 모래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강 한가운데에서도 여러 마리의 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래톱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만델라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입니다. 이 용어는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 감옥에서 죽었다는 널리 퍼진 믿음 중 하나에서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실제로는 만델라가 1990년에 감옥에서 석방되어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2013년 12월 5일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델라 효과는 완전한 설명이 발견되지 않은 흥미로운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인간 기억의 복잡성과 정보가 우리 뇌에서 처리되고 저장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델라 효과의 몇 가지 예로는 지프 땅콩 버터가 지피로 기억되는 것과 같은 잘 알려진 브랜드 이름의 철자를 틀리거나 No, I'm your father 대신 다스베이더의 Luke, I'm your father와 같은 유명한 영화 인용문을 잘못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델라의 죽음이나 감옥 이야기가 우리 현실과 다르게 사건이 전개될 수 있는 대체 현실 또는 평행 우주의 증거라고 추측합니다. 2011년 새해 전야 미국 아칸소주 비부에서 수천 마리의 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5천 마리 이상의 검은 새가 집계되었는데 새들이 건물, 전신주, 자동차, 나무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새들은 전날 밤에 터진 시끄러운 불꽃놀이에 놀랐을지 모르지만 정확히 1년 후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는 훨씬 더 이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불꽃놀이가 도시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아칸소주에서도 수천 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떠밀려 왔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종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 도처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인. 모든 문화에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의 실제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결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캡투아라는 머리가 2개 달린 거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2개의 머리를 의미하며 카리브해 지역에서 사용되는 크리올 언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발견된 파타고니아 거인이라고 주장되는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키가 3.65m인 머리가 2개인 거인으로 카리브해의 외딴 섬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미스터리와 논란에 쌓여 있으며 일부는 19세기 선원들이 발견한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1800년대에 선원들에게 포획되어 유럽으로 끌려가 호기심으로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각각 자신의 뇌를 가진 완전히 형성된 2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과 말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2개 달린 거인을 직접 보고 싶다면 미국 메릴랜드주 어딘가에 있는 박물관으로 가야 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한 여성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디오를 보여주기 전에 이야기에 대한 몇 가지 맥락을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펜타곤 위에서 신비한 삼각형 UFO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의 본부이죠.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외계인과 접촉하고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은밀한 군사작전에 종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달 후 한 남자가 UN 회의를 몰래 촬영하고 관찰된 신비한 삼각형 UFO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디오가 유출되었습니다. 고위 군인과 정치인만 참석할 것이며 비디오의 여성은 펜타곤 위에 보이는 물체가 외계인이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구에 외계인이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 켄트에 있는 마게이트 조개굴은 주거 지역 아래의 좁은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독특한 지하방입니다. 이 동굴의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벽을 장식하는 수백만 개의 조개굴 외에도 이 동굴은 8개의 뾰족한 별과 하트 모양의 디자인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신비로운 상징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수년에 걸쳐 다양한 과학자, 역사가, 전문가들이 이 상징들 뒤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고 시도했지만 확실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동굴의 기원과 목적은 신비에 쌓여있지만 이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어집니다. 이 동굴의 목적에 대한 한 가지 인기 있는 이론은 이 동굴이 한때 밀수 동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동굴에서 발견된 거의 모든 조개굴이 영국 섬유 원산지라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는 그들이 현지에서 수집되었으며 밀수 작업을 위한 덮개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동굴이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장소였을 수 있다는 추측을 포함한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B47의 실종은 1956년 3월 10일
미국 공군의 B-47 스트라토젯 폭격기가 지중해 상공의 훈련 임무 중 실종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플로리다의 맥딜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모로코의 공군기지로 향하던 세대의 항공기 편대의 일부였습니다. 폭격기는 무장하지 않았지만 전쟁 시에 사용하기 위한 2개의 핵캡슐을 운반했습니다. 비행 중 B-47은 악천후를 만났고 승무원들은 핵캡슐을 지중해에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그 후 승무원은 스페인의 인근 공군기지로 비행을 시도했지만 항공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B-47은 실종 당시 추가 핵 부품을 탑재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제안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2015년에 입소문을 탔으며 중국 어딘가에서 구름 속에 움직이는 도시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비디오 편집이라고 믿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날 하늘에서 같은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동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진짜라면 아마도 신기루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루는 서로 다른 공기층 사이에 큰 온도 차이가 있는 광학 현상입니다. 어쩌면 다른 차원에서 온 도시가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비디오 영상은 꽤 진짜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리 레이즈 맵은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지도 제작자 피리 레이스가 만든 유명한 초기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특히 현대 지도 제작 기술보다 수세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정확성과 세부 사항으로 인해 두드러집니다. 원래는 180개 이상의 지도, 차트 및 포르톨라노를 포함하는 더 큰 작업의 일부를 구성했습니다. 피리레이스 지도는 20세기 초에 재발견되었으며 이후 역사가와 음모론자 모두에게 매혹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남극 대륙을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남극 대륙이 19세기에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미 고대 문명에 알려져 있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남극 대륙을 얼음이나 눈으로 덮여있지 않은 상세한 해안선, 강, 산이 있는 육지로 보여줍니다. 이는 남극 대륙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이 19세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는 지도가 만들어진 지 3세기가 지난 후입니다. 이 지도는 또한 바다 괴물, 섬뜩한 생물,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상징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여 화려한 디자인과 복잡한 세부 사항으로 두드러집니다. 1997년 남태평양에서 저주파 수중 소리가 관측되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 블루비라고 불렸던 이 소리는 러시아 연구팀에 의해 감지되었으며 처음에는 그 소리가 거대한 바다 생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동물이 25m 길이의 대왕고래보다 몇 배나 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빙하의 거대한 진동을 일으키는 것은 큰 얼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다가 단지 5%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바다 괴물이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소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나스카 라인은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500년 사이에 페루의 나스카 사람들이 만든 모래 위의 일련의 지리문자입니다. 대부분의 디자인은 위에서만 완전히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스카 라인 중 가장 큰 것은 길이가 91m가 넘는 그레이트 허밍버드입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디자인으로는 거미, 원숭이, 콘도르가 있습니다. 나스카 라인은 13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며 수백 개의 개별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디자인은 단순한 기하학적 모양인 반면 다른 디자인은 동물 및 기타 인물의 매우 상세한 이미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나스카 라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며 많은 디자인이 정확한 직선과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나스카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식적 중요성을 지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디자인이 천문 달력의 일종으로 사용되었거나 신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안드레이라는 러시아 남성이 업로드한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전기구체를 봅니다. 이 남자는 집으로 걸어갔을 때 이것을 알아차렸고 즉시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습니다. 뇌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상한 점은 물체가 감전을 일으켜 기둥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빛나는 구체는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번개라고 생각했죠.
번개는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낙뢰가 발생한 후에만 관찰되죠. 다른 전문가들은 구체가 오랫동안 보일 수 없으며 오히려 CG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 모양의 번개는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카메라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죠. 영상 말미의 전기구체는 숲에 접근하면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구리인가요? 벌레인가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안타깝게도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무엇을 카메라에 담았을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보도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개구리와 같은 활동을 하는 개구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벌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외모나 행동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의 애벌레는 점프 능력으로 알려져 있고 벌레나 다른 작은 동물들과 혼돈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어떤 개구리 종들은 언뜻 벌레를 닮을 수 있는 길고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다르게 느껴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빠르고 점프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봄웜, 미친 벌레라고도 불리는 특정 종류의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들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온 침입종들이고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디오에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패남 914 편은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비행기입니다. 1955년 7월 2일 비행기는 뉴욕을 이륙하여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실종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미스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비행기가 37년 후에 다시 나타나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공항에 착륙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승무원과 승객은 아직 살아있었고 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종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항공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패남 914 편의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이론은 항공기가 시간여행의 경우에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기 전에 우연히 다른 시간이나 차원으로 끝났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항공기가 레이더 장비 오작동과 같은 기술적 문제에 직면하여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가 나중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지만 우리 주변 세계에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기시켜주는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자동차 범퍼를 떼어내려고 하는 떠돌이 개들을 봅니다. 체 마카르라는 이름의 흰색 차 주인은 다음날 그의 차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차에서 무언가를 훔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그는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인근 상점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유기견 8마리 정도가 범인이었습니다. 개들이 왜 그 차의 범퍼를 망가뜨렸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심지어 경찰에게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약 550유로를 들여 차를 수리해야 했던 주인은 고양이 한 마리가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맨인 블랙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인 블랙은 실생활에 존재한다고 하며 수십 년 동안 인기 있는 도시 전설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맨인 블랙은 UFO 목격 및 기타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비밀 조직입니다. 이 남성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차를 운전하며 목격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에 걸쳐 이 남성들과의 만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이며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영상은 검은 양복과 모자를 쓴 두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그들은 호텔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UFO 목격담을 조사하고 있는 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던 남자는 더 이상 호텔에 없었고 호텔 직원이 나중에 맨인 블랙이 실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맨인 블랙과의 만남에 대한 또 다른 보고된 사례는 모리섬 사건입니다. 1947년 해롤드 달이라는 남자는 자신과 그의 동료들이 워싱턴주 퓨젯 사운드 상공에서 여러 개의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에 그 사건을 신고한 후 해럴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 남자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5월 중국 난징시 푸커우 지역의 한 거리 한복판에서 이상한 거품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한 물건은 도로에 갈라진 틈에서 나타나 점차 지역 전체를 덮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고 그들은 악취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그 지역이 봉쇄되자 그 물질은 몇 시간 후에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인터넷에는 많은 이론이 주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하수에 섞인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들이 지하 공사 중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 꽃가루는 나무가 생식 과정의 일부로 생성하는 미세한 가루 같은 물질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에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바람에 의해 먼 거리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꽃가루는 나무 종에 따라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나무와 소나무와 같은 일부 유형의 나무 꽃가루는 길쭉하고 원통형인 반면 자작나무와 오리나무와 같은 다른 유형은 더 구형입니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노란색 또는 녹색이지만 때로는 흰색 또는 갈색일 수 있습니다. 나무 꽃가루는 계절성 알레르기의 흔한 원인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코막힘, 눈 가려움증 등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무 꽃가루는 인간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나무 꽃가루는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식물 및 기타 유기체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인도의 라드랑시에서 대낮에 키 큰 나무에 서 있는 누군가를 봅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나무가지에 서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나에게 위험한 것 같고 요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특별한 힘을 가진 여성이며 매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빙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녀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키 큰 나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다시 나무에 서 있는 여성을 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높이가 8m에서 9m 사이인 나무에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춤을 추곤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빙이 되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확실히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19세기 미국 작가이자 시인입니다. 그는 종종 죽음과 공포의 주제를 탐구하는 어둡고 신비로운 글로 유명합니다. 에드가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자신의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그는 많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루었고 그의 죽음의 원인은 추측과 미스터리의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매년 작가의 생일에 한 복면을 쓴 남자가 에드가의 무덤을 방문하여 3개의 빨간 장묘와 콘약 한 병을 남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매년 적은 수의 구경꾼들을 끌어들이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신비한 남자의 가면을 벗기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과 전설들이 나타났고 일부는 그가 에드가 자신의 영혼이었다고 암시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작가의 가문의 후손이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왜 그가 가면을 썼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전통은 결국 그 신비한 개인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2009년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로 여러 개인들과 단체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거나 원래의 남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남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사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